암산 얼음축제가 열리고 있는 안동 암산 유원지 일대는 추위도 잊은 채 빙어 낚시와 얼음 썰매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순유출 인구는 11,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북도 7,000여 명이 순유출됐는데 직업과 가족 등의 이유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반발 속에 무산됐습니다. 오는 6일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에 국내 최초로 공기 압력만으로 유지되는 스마트 에어돔 축구장이 들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겨울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죠. 안동 암산 얼음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얼음 썰매와 빙어 낚시 같은 체험거리는 물론이고 얼음 조각과 빙벽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얼음판에서 즐기는 신나는 겨울 축제 현장을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짜릿한 수십 미터의 빙벽.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썰매 타는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 어른들도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신나게 얼음을 지치며 겨울 정취를 만끽합니다. 다양한 체험거리도 많고 지금 썰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했는데 너무 재밌고 좋네요. 하나도 안 춥고. 한쪽에선 빙어 낚시가 한창입니다. 미끼를 넣자마자 줄줄이 잡히는 빙어. 추위도 잊은 채 빙어 낚기 실력을 뽐냅니다. 저희는 뭐 썰매 타고 이러면 옛날 생각도 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아이들이랑 또 시간도 보내고 해서 뭐 여기 오면은 너무 즐거워요. 안동 암산 얼음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얼음 썰매, 빙어 낚시, 팽이치기, 컬링 체험 등 천연 얼음판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우리 안동 암산 얼음 축제는 가족형 겨울 축제로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보시면 여기 빙어 체험이 있고요. 또 앞쪽에 썰매 타기 그리고 민속놀이 축제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바깥쪽에 보시면은 빙벽, 얼음 빙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축제장 내에 얼음 미끄럼틀 그리고 얼음 조각전 등 겨울철을 즐길 수 있는 볼거리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체험권을 사면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시스템을 적용해 축제장과 인근에서 먹거리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잊게 해줄 이번 축제는 오는 2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써야 합니다. 관리 주체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따라야 하는 건데 아직은 혼란스럽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를 벗은 채 장을 보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약사와 손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안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괜찮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도 상황은 마찬가지. 버스 정류장 곳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버스에 탈 때는 모두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학교와 학원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1인실 등 독립적인 공간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불편하겠지요. 쓰다 보다 또 잊어먹을 수도 있고 써야 될 곳을 안 쓰고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배경 설명과 함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다 보니까 참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신뢰가 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방역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 아마 방역 당국이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믿지 못하지 않을까. 3년 만에 해제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기준에 곳곳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지난해 순유출 인구가 대구는 11,000여 명, 경북은 7,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통계 자료를 보면 대구는 2022년 한 해 26만 5천여 명이 전입해왔지만 전출 인구가 이보다 많은 27만 6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북은 전입이 26만 3천여 명, 전출 27만여 명으로 전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전입 또는 전출 사유로는 대구, 경북 모두 직업과 가족, 주택 등의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조금씩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땅을 가진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0일 개최할 예정이던 사전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현장에서 무산되기까지 했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 100여 명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모였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팔공산 자락에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은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전 세계적인 사람은 국립공원이 좋지 않습니까? 좋지만 이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답책은 없습니다. 이 땅 주인들은 여기 주민들 아닙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 없이. 지난 30일 오후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는 대구시와 국립공원공단이 마련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사전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되기도 전 반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결국 무산됐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논의도 벌써 10년.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것이 지난 2021년 대구시와 경북도 간의 협약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국립공원 계획안과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고 12월에는 공원 계획 관련 내용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반대대책위는 국립공원 논의가 시작된 시기부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대구시와 환경부의 뚜렷한 답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팔공산 공원 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약 125제곱킬로미터, 이 중 사유지는 53%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팔공산이 현재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신규 사유지 편입은 전혀 없고 행위 제한 역시 동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는 6일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주민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요즘이죠. 최근에는 연금 개혁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누적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당초 계산보다 1년 빨라진 2041년. 기금이 완전 소진되는 건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9%로 인상이 됐고 지금까지 25년째 고정된 상태입니다. 2007년에도 급여를 깎았을 뿐 보험료율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연금 개혁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급기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금 인상은 어디까지나 국회 민간 자문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일 뿐 정부 계획은 아니라는 건데요. 보험료를 더 낸다면 보장을 강화할 건지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인상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더 오래 내거나 연금을 늦게 받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텐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낼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연금 제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주에 국내 최초로 스마트 에어돔 축구장이 들어섰습니다. 순수 공기 압력만으로 유지되는 구조물로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경주시는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초로 경주에 들어선 스마트 에어돔 축구장. 에어돔은 기둥과 벽체 없이 순수 공기 압력만으로 유지되는 구조물입니다. 에어돔 축구장은 천군동 종합자원화단지 1,725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07억 원을 들여 가로 120m, 세로 78m, 높이 25m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K리그 인증을 받은 정규 규격 인조잔디 축구장과 모래훈련장을 비롯해 냉난방과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비해 높은 인장력을 갖춰 지진과 태풍에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계절 전천으로 이렇게 실내 경기와 전지훈련이 가능하게 되어서 우리 경주시가 스포츠 명품 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영상 분석 기술을 도입해 팀과 개개인 역량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어 축구팀과 선수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밖에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게 운동을 했는데 에어돔이 생겨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해서 아이들 성적도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고 아이들 실력도 많이 올라서서 전국 대회에서 아니 주말 리그에서 1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에어돔 축구장은 3월 말까지 시범 운영 후 4월에 정식 개장합니다. 경주시는 에어돔 축구장을 축구 경기나 훈련 일정이 없으면 시민을 위해 개방하고 유사시 재난 대피 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31일 오후 1시 40분쯤 문경시 산양면의 창고형 컨테이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불은 옆으로 옮겨 붙으며 또 다른 컨테이너 한 동과 카라반 한 대를 태웠고 출동한 119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합니다. 용역 대상지는 공항 후적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13.3제곱킬로미터며 용역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동구청은 후적지와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항 후적지와 연계되는 주변 지역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공항 후적지 마스터 플랜 고도화 용역에 맞춰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등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주시가 유용 미생물 배양액 200톤을 농가에 무상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은 영주시에서 농축산업을 경영하거나 토양 예정지를 관리하는 농업인, 소규모 텃밭을 운영하는 시민 등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미생물은 바실러스와 광합성균 등 총 6종으로 토양 환경 개선과 축사 악취 저감 효과가 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시민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